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 자, 보시죠. 문제지요. 2회차죠. 2회차 각 문제별로 촉수를 쓰고 가시죠. 요약집 촉수요. 41번 121쪽에 2회차요. 문제집 121쪽 2회차 문제 41번은 종합문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앞에 페이지 4쪽에 있고요. 42번 도중관리객 다 하시는 거고, 43번 문제요. 동그라미 3번 앞에, 43번 앞에 32쪽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4번, 29. 각 문제의 요약집 쪽수요. 44번에 29쪽. 예, 문제지에 쓰자고요. 예, 문제지에요. 44쪽에 29. 44번 문제가 29쪽. 45번 문제 36. 46번 84. 47번 40. 48번 93. 93인데 48번에 동그라미 3번은 347쪽에 있습니다. 49번 60쪽. 50번 97. 51번 세모 없고요. 52번 74. 53번 135. 54번 135. 딱 조합 문제는 한쪽에 딱 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5번 104, 112. 104와 112에 있고, 56번 134. 그 다음에 57번 없고요. 그 다음에 58번 104. 59번 여기 흩어져 있고요. 191. 59번 191. 60번 193. 60번에 동그라미 4번은 148. 그 다음에 61번 191. 62번에 동그라미 5번은 196. 63번 153. 64번 198. 65번 295. 하세요. 66번 293. 67번 296. 68번 안 써놨습니다. 69번 283. 70번 298. 그 다음에 71번 264. 72번 256. 73번 252. 252와 201. 74번 249. 그리고 211. 75번 213. 그 다음에요. 76번 256. 77번 여기 흩어져 있고요. 여기도 흩어져 있고, 78번 252. 79번 302. 80번 318.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국토교육법부터 봤으니까, 이번 주는 개발법부터 보도록 하시죠. 개발법이요. 53번 문제이죠. 53번.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행자 중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 문제 주제줄이요. 자중, 사승급고요.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고, 사승급고요.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하나요.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설명도 필요 없죠. 그냥 조합입니다. 요약집의 135쪽을 보시면, 먼저 134쪽 제일 아래요. 개발법. 134쪽 제일 아래 공법 행위주체 4가지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지방을 나누면 특광도, 시군구, 대도시, 시장이 있죠. 그 중에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댁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댁 관청 바깥에서 제한한다. 지정구역 총괄 제한. 따라서 시군구 할 건 뭐밖에 없고요. 요청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135쪽에 그 다시 이어지는 표에서 그러니까 개발조합 전부 한지 때만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러니까 조합은 공익사업입니다. 뭐 그 중에요. 그러니까 개발조합이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이고 따라서 공익사업이니까 강제가입이죠. 그러니까 찬성 반대 관계없이 강제가입됩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소유자가 조합원이 됐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죠. 더 이상 매입할 게 없습니다. 쭈쭈바는 사 먹어야죠. 쭈쭈바는 사 먹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땅은 매입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매입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강제로 그러니까 매입할 것도 뭐 매입 매수 차라리 뭐 매수가 더 일상적인 표현인가요? 그러니까 매수할 게 없죠. 강제 매수가 뭐예요? 수용이죠. 수용할 수가 없다고 써져 있죠. 수용할 수 없다고 됐습니다. 따라서 무슨 방식밖에 안 되고요. 전부 한지 방식밖에 안 되죠. 그냥 공익사업이다 하시는 거고 처음에 그러니까 구조에 나오는 두 가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찬성 반대 관계없이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따라서 조합은 전부 한지일 때만 만든다. 그냥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떠올리시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53번 답은 4번이고 그러니까 54번 그러니까 개발계획, 실시계획, 한지계획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35쪽 그러니까 그 자리 다시 보시죠. 그 135쪽이요. 그러니까 개발사업 뭐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계획 3개 세우고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 여기다 사업을 한다.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냅니다.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하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소유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30가지가 결정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구역 위치가 정해지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결정되어 있고요. 신장로 선 긋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 확정되면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수용 때는 돈 주고 뺏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지 때는 환지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도면에다가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어디 주겠다 하는 걸 세웁니다. A에게 이쪽 땅, 그러니까 B에게 이쪽 땅, 그러니까 C에게는 300주를 준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한지 계획을 세우고 한지 계획 세워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한지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진정태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어떤 신도시를 만든다 중요한 문제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뭐 여기는요 뭐 그냥 뭐가 그 환지 법이 정해진 규칙 따라 처리하면 되죠. 관청에서 개입할 게 없습니다. 가장 말단 시군구가 인가를 하는 거죠. 그 동그라미 1번요 54번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고 그냥 사람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틀렸죠.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을 누가 해서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도 수립을 해서 뭐 올려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고 뭐 해요?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가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지가 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뭐하고요? 그러니까 지정 요청, 그러니까 결정 신청 올리면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위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립은 누구도 해요. 시군구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첫째 줄 그냥 수립권자 네 글자를 삭제하시죠. 2번이 틀렸다니까 2번을 틀린 걸로 하려면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에 수립권자 네 글자를 삭제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자고요. 뭐 복수정답을 만드느니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고요. 다시 봐. 지금 보시자고요. 개발계획 수립을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틀렸고, 그러니까 그래서 첫째 줄에 수립권자를 삭제하면 되고,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인 거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그러니까 실시계획, 환지계획 작성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이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써내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써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실시계획, 환지계획, 그러니까 인가권자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정권자이다. 야, 사람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씩이나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문제는 지정권자가 결정한다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구역 누구요?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실시계획 누구요?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환지계획은 누구한테 인가받고요? 시군구에게 인가를 받죠. 그래서 다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냐면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들어맞도록 작성해야 된다. 맞죠? 여기 첫 번째 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적 지구단위 계획으로 본다. 그러니까 도면은 도면에 붙어야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문제의 첫째 줄 지구단위 계획 두 글자 표시하시고 뭐요? 도면 쓰시고요. 도면은 어디 가서 붙어야 되고요? 도면에 가서 붙어야 되죠. 도면은 도면에 붙어야 되고, 두 번째 계획은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포함된다. 환지계획에 당연한 사항이죠. 뭐 그 글자 번역하는 게 좀 귀찮지만, 그러니까 요약집 140쪽이요. 140쪽 아래 2-20 환지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굵은 박스 안에 그러니까 A, B, C가 101번, 123번, 135번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각각들에게 새 토지, 그러니까 1-04, 4-15, 2-101동, 101-307을 주겠다고요. 조합원에게 40개를 주고, 그러니까 전체 100개 중에서 그러니까 공적 목적으로 60개를 쓰겠다. 그게 환지계획이죠. 굵은 선 아닐까요? 뭐 바깥에 있는 뭐 청산대상 토지 명세, 환지 명세, 입지 환지 명세, 환지 설계, 보류지 명세, 그런 거야 뭐 격가지인 거고 그 내용 아시면 됩니다. 됐고요. 문제 와서 동그라미 4번 맞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된 시켜야 될 사항으로 개발사업 시행기간, 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사업 시행 방식, 인구 수용계획, 토지 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이 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뭐 특별한 거 없죠. 칠판에 개발계획에 30가지 항목이 있다고요. 30가지 항목을 다 알 수도 없고 읽어본 적도 거의 없고 어지간한 것들은 들어가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에 수립권자를 삭제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다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55번.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 때 포함시켜야 될, 개발계획 수립 때 포함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냥 써져 있죠. 도면은 도면이라고요. 도면은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은 도면에 들어간다. 그건 어려운 건 아니죠. 소리만 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도면은 도면에 들어간다. 도면은 도면 덩어리에 들어간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56번요. 개발사업 시행방식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뭐 개발사업 시행방식 뭐 글 쓰면 뭐고요? 환지 언제 환지로 하고요? 그러니까 지대공 때 환지로 하고, 대규모 단지 때 수용으로 하고, 그러니까 섞어서 하는 게 혼용이죠. 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고요.
그러니까 니은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사전 그고요. 그것도 이어질 리가 없죠. 이어지면 그게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끊어놓고 수용 방식 집단적 끊는 거죠. 도시발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인근 다른 지역 지가 언제로 한다고 지대공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환지로 하죠. 틀렸죠.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현재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니은번 시작하는 수용 또는 수용 X 또는 X 사용 X 환지. 디귿번 환지 방식은 사전 그고요. 환지 방식은 뭐라고요? 지대공 때 하는 거죠. 네,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 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대규모 단지는 수용이죠. 디귿 시작하는 환지 X 수용. 1번 환지 방식은 사전 그고요. 대지로서의 요용 증진,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반환 땅이 났다. 공공시설의 정비 등등등 할 때 하는 방법이다. 줄을 넷째 줄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아무튼 지대공은 맞잖아요. 예, 그렇고요. 문제가 근데 하나를 택일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인가 하니까 동그라미 리를 읽어봐야 되는군요.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계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조명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맞죠? 기억과 리을이 맞습니다. 57번 도시개발조합 임원 결격사유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요. 동그라미 1, 2, 3, 4가 있고요. 동그라미 5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 2, 3, 4까지 묶어서 개발법 동그라미 1, 2, 3, 4, 5를 다 묶어서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1, 2, 3, 4 2번 하면 안 되겠죠. 1번 미성년자 후견인 안 되고 2번 파산 선고 받고 복구되지 않았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3번 금고 이상형 선고받고 집행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 반성 두 글자 2년은 지나라고요. 그 다음에 4번 금고 이상형 선고받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죠. 그건 뻔한 얘기들이고 동그라미 5번 이 법을 위해서 벌금 100만원 이거는 이제 어디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도시정비법에만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시험 나온 적 없다고요. 예, 외워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예. 시험 범위는 포함되죠. 구천 쪽이 다 시험 범위입니다. 공법, 구천 쪽이 다 시험 범위이지만, 구천 쪽을 다 시험에 낼지는 별로 않잖아요. 네 가지는 개발법 때 임원 결격사유고, 5가지는 도시정비법 임원 결격사유고, 동그라미 5번은 도시정비법 때 임원 결격사유라고요. 예, 됐습니다. 58번 문제예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국토에다가 숫자 5 쓰시고요. 5가지 때는 국가가 결정할 수 있죠. 출판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 있습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 있고 지정, 국시대, 국토부 장관, 지도사, 서도시장 5가지 때는 국토부 장관이다 라고 하는 거죠. 1번 국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가가 지정해야죠. 2번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요청하니까 장관이 지정할 겁니다. 3번 지방공사 X요. 지방에서 설치지 왜 세종와서 설치고 댕겨요. 지방공사 X요. 동그라미 2번 둘 이상의 시도 행정구역을 지는 도시개발사업 경우 관계 시도사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5번 전제변 사유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이 있겠죠. 동그라미 3번 들어갈 자리는 뭐고요? 지방공사 X 국세 쓰시고요. 국세 들어간 공기업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면은 직접 세종 날라와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할 수 있다가 있죠. 개발법 문제는 간단했네요. 그 다음에 59번 도시정비법이죠. 도시정비법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고요. 대지란 사전거고요. 정부에서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 사전거고요. 뒤에 거 싹 X요. 정비법이 정비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고요? 토지건축물이죠. 네, 뭘 쓰나요? 토지건축물이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줍니다. 이 새 토지, 조성된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라고 하는 거죠. 그냥 조성된 토지 끝, 그게 끝이라고요. 조성된 토지가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5번 등이 있죠.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이 있고, 이건 그냥 직격도로 봐야 되니까 요약집을 보시죠. 요약집에 191쪽이요. 191쪽 제일 아래 표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과 니은 달동네와 골목 정비사업, 여기는 주상공, 주택, 상가, 공장 재개발, 여기는 열채인 거죠. 그래서 정의요. 여기는 시설이 극혈락하고, 아니면 골목 정비 시설을 넣어주고, 여기는 주택 재개발, 주차하기 어렵고 열악하고, 상가, 공장 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고, 재건축, 시설 면적 비율이 양호한 거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하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이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 다음에요. 사업의 시행 방법, 관리 처분, 한지, 수용, 시설이 있고, 여기는 관리 처분과 한지만 있고, 관리 처분만 있고, 시행자요. 주거도 조합이 없고요. 시장군수, 주공, 공공출자법인, 조합이 하고,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할 수 있고, 다른 자와 공동시행. 그 다음에요. 조합이 하는 거죠.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시행. 예외적 시행자. 여기는 지가 하니까 지가 지를 제끼고 들어갈 수가 없고,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수 주공, 시장수 주공이 들어가고,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땅부자, 지정개발자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문제 와서요. 문제 59번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사업 일환 사선급고요. 정비한시 열악하고 무불량 준비 일지만 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선급고요. 상업, 공업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 앞에 큰 대, 동그라미 3번 앞에 작을 소, 대자, 소자, 이죠. 대자가 뭐고요? 정비기반시설, 소자가 뭐고요? 공동이용시설입니다. 됐고요. 동그라미 5번, 토지등 소유자란 사선그고요.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하고, 사선그고요.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됩니다. 다음에요. 사람만 지우면 되죠. 정비사업이요. 종전 토지건축물이니까 낡은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 있죠. 아파트 넘겨주고요. 정비하려면 계획이 있어야죠. 정비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거죠. 정비구역 누가 정한다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한 장 넘어오시면 요약집 192쪽 3-6번이죠. 설계도대로 사업 시행하겠다. 사업 시행 계획 선에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 환권 계획을 뭐라고 하고요? 관리 처분 계획 선에서 인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앞에 10년짜리 시간표,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정비 예정 구역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요. 땅이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고
정해진 사람들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죠. 조합에서 두 문제.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설계도 써내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 확정되고 나면, 감정평가하고, 분양 신청 받아서, 그 내역을 정리한 게 관리처분계획이죠. 관리처분계획 확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정비사업은 철거로 가는 게 대부분이죠. 기본계획이요. 기본계획. 무슨 시, 차원의 10년짜리 방침이죠. 10년 방침이 10년짜리 시간표이고, 시니까,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소규모시에서 세웁니다. 소규모 시장은 지휘사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가 있겠죠. 문제 와서요. 60번. 기본계획.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광역시장. 특, 또는 시장은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계획, 20년 X요. 10년짜리 시간표이죠.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사선거구요. 다만 도지사가 사선거구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사선거구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필요가 없다고 그냥 안 쓰면 되죠. 동그라미 2번. 기본계획에는 정비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과거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계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바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죠. 요약지표, 193쪽, 제일 위에, 3칸, 3-7의 표의 3칸, 첫 번째 칸, 10년 안에 150군데다가 한다. 첫째 줄 이름이 뭐고요? 정비예정구역. 두 번째 칸, 1차, 2차, 3차, 40개, 60개, 50개 나누어 간다. 두 번째 칸, 첫째 줄 이름이 뭐고요? 단계별 추진계획. 세 번째 칸, 001A 재개발 2016년에 출발시켜라. 040H 주관경 2018년에 출발시켜라. 150 2025년에 출발시켜라. 표 첫째 줄 뭐고요? 정비계획 수립시기. 그 시간표가 단계별 정비계획이죠. 죄송합니다. 기본계획인 거죠. 문제 와서요. 동그라미 2번 맞고, 동그라미 3번.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한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하면 사선거구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10년마다 X, 10년이면 광산이 변하고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5년마다 상승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동그라미 4번 그 날짜가 틀렸대요. 수립권자는 30일 X, 14,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7번요. 무슨 시 차원의 10년 시간표라고요. 그러니까 시,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에서 세우고, 시는 지휘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겠죠. 됐고요. 30일이 아니라 14일이랍니다. 공법에 공람 50분도 넘게 나오는데 공람 날짜 다 달라요. 그것 갖고 꼬아서 나온 적 시험에 거의 없다고요. 동그라미 5번. 기본계획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위에서 정하는 겁니다. 됐고요. 다음에요. 61번.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번이요. 여기까지가 시행자이고, 시행자, 다 됐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해서 사업 시행 방법에 따라서 동의받는 요건의 차이가 있죠.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시 사선거구역 시장구수 등은 천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건축물 붕괴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선거구역 토지중 소유자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당연하죠. 긴급한데 동의받을 시간 없습니다. 시장구수가 한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긴급하니까 동의받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사업은 사선거구역 토지중 소유자가 토지중 과방서의 동의를 받아 사선거구역 시장구수 등 토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안국감정원 신탁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칠판이요.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어디예요? 여기 이 자리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조합이나 소유자가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재개발 4번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조합이 하고 소유자가 하고 여기 재건축 조합이 하고. 동그라미 4번 재건축 사업은 사선거고요. 조합이 직접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사선거고요. 7번요. 조합이 시행한다. 맞죠? 조합이 시행하거나. 그러니까 조합은 과반수 등을 받아 시장수성, 토지대공사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조합이 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토지등 소유자 X요.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건 무슨 사업만 있고요? 재개발 사업만 있죠. 뭐 그 기본 예외도 하나도 없이 그냥 원칙만 갖고 나온 겁니다. 답은 5번. 62번요. 정비법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별별 것들을 다 추진하는데 뭐 5번이 틀렸죠. 1번 정부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네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뭐 돈 줘서 일 시키면 되잖아요. 다 바뀔 수도 있고. 2번 설계자 3번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번 이러저러한 준비 업무를 합니다.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는 할 수가 없죠. 왜요?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건 계약 주체가 아니잖아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도 없다고요. 인격도 없는 거니까 할 수가 없죠. 요약집에 몇 쪽이요? 196쪽 2장 넘어와서요. 2장 넘어와서 제일 아래 3-16 조합 등 시행자 확정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건설회사 돈 줘서 콘크리트 비비는 업체인 거죠. 그저께 신문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 반포 주공 1단지, 거기에 H5 건설. 그동안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영업 쪽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제 그쪽에서 지시한 게 확인됐다고요. 얼마 뿌린 거예요? 300억 뿌린 거 확인됐죠.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아무튼, 건설회사 정하려면, 이쪽 주체가 서야죠. 시행자가 정해져야 건설회사랑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쪽이 주체가 서야 된다는 거죠. 언제요? 여기는 얘기할 거 없고, 조합이 서면, 소유자가 서면, 조합이 서면, 시행자로 서면, 소유자 조합 지키고, 공적 주체가 시행자로 서면, 주체가 서면, 주체가 정해지면, 바로 건설사 계약 맺을 수 있다고요. 3-16, 표현 첫째 줄, 건설사 계약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계약을 맺냐고요? 그 대목마다 다 빠지지 않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기출문제 다 보셔서 아시지만,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요. 이게 아무튼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언제요? 조합이 설립돼야죠. 조합 설립인가 후. 어디서요? 중요한 문제 이것 중에서 어떻게 해요?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 100인 이하 조합은 조합이죠. 조합이니까 조합 설립가를 받아서 조합이 서면 당연히 어디에서요? 총회에서 100인이면 조그만 조합이니까 정관에 따라 정한다. 재개발 토징 소유자 시청에 처음 다녀오실 때가 언제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때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자체 약속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시주지가 들어간다고요. 언제 시주지가 확정됐어요? 우리가 소유자 조합 제끼고 공적사유 8가지로 공적사유 3가지로 우리가 소유자 조합 제끼고 들어간다. 예외적 시행자로 지정고시 후 주체가 섰으면 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건설회사 계약 맺을 수 있다고요. 그때는 그 아랫줄 소유자 등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죠. 엄청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 와서 62번에 동그라미 5번 첫 번째 시공자 선정은 당연히 인격이 있어야 계약을 맺고 추진위는 인격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그 자체로 각각의 경우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공자를 선정하는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63번요. 정부에서 시장수등에게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어찌고 저찌고는 허가받지 않는다. 논밭 손대는 건 허가받으라. 동그라미 1번 경작지, 농지이죠. 농지 손대는 건 허가받아야 된다. 맞죠? 그건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재해복구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허가받을 시간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두째 줄 끝에요. 간이자 빼고요. 공작물의 설치 그 앞에 사선 그고요.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어찌고 저찌고는 허가받지 않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 앞에 사선거고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아야 되죠. 어찌고 저찌고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체질구대요. 대지에 그 다음에 사선거고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받아야 되죠. 어찌고 저찌고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그냥 어찌고 저찌고만 하시면 되죠. 그래도 보시면 책에 153쪽이요. 그러니까 153쪽. 그러니까 굵은 5번. 그러니까 정비구에서의 행위 제한. 공사할 곳에 개내 사적 개발사 금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 1번,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과 동그라미 2번 공작물 설치, 3번 토지 형질 변경, 4번 토지기 채취, 5번 토지 분할, 6번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다가 그러니까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7번이요? 몇 가지도요? 중목의 벌채 식재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또 여기 경제학집 시계는 여기다 써놨지만 지금 아래 또 썼으니까 아래서 보시면 되고요. 양관 2번,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제국구 진행수에 필요한 응급조치 당연히 허가받지 않고, 동그라미 2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간이 사선거고요. 그 뒤에 있는 공작물의 설치 6글자는 허가받아야 되지만 어찌고 저찌고 그러한 간이곤감물은 허가받지 않는다. 3번 경작을 위한 사선거고요. 어찌고는 허가받지 않고, 동그라미 4번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사선거고요. 저찌고도 허가받지 않고, 5번 정비관의 존재로 결정된 대지에서 사선거고요. 어찌고 허가받지 않고, 동그라미 6번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중목식재는 허가받아야 되죠. 관상용 중목 임시식재, 그러니까 꽃나무 잠깐 꽂아두는 것 허가받지 않고, 근데 괄호 경작지, 농지 손대는 건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대문제로 가니까 요약집 198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요약집 198쪽에 3-19 관리처분계획이 있습니다. 역시 굵은 선형, 그러니까 ABC가 옛날에 101, 123, 135 땅 갖고 있었고, 그 각각들에게 그러니까 1-4, 4-15, 2-101, 307 각각 어디에도 주겠다. 그러니까 전체 120개 중에서 조합원에게 80개를 주고 나머지 40개를 공적 목적으로 쓰겠다. 그게 관리처분계획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3-20 주택공급 기준, 그러니까 6칸, 첫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공익사업이죠. 한 채 주는 게 원칙. 찌끔한 집 60이야지만 한 채 더 얹어준다. 여섯 번째 칸 공적 주체와 근로자 숙소, 대한민국 경제발전 위해서 필요한 거죠. 10채 갖고 있으면 10채를 준다. 그러니까 재건축, 귀찮으니까 표에 두 번째 칸, 네 번째 칸이요. 투기활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활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거기는 투기잡자, 그래서 한 채만 준다. 찌끔한 집 지으면 한 채까지는 더 얹어준다. 그 투기활지구 아닌 곳으로, 그러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이요. 과밀 억제 권역이면 바글바글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세 채까지만 가져가라. 다섯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 아닌 재건축, 우리나라 대부분 재건축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20채 갖고 있으면 20채인 거죠. 됐습니다. 다 됐고요. 문제 와서요. 문제 보시면 64번 관리처분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종전, 토지건축물의 면적 이용사업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일반적인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너무 좁은 토지건축물 인함,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낸 토지를 주관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당연하죠. 너무 작은 땅까지 다 아파트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 투기 냄새 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분양 설계 80개 언제 알아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알 수 있죠.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과밀 억제 권역, 사전 그거고요. 과밀 억제 권역, 투기관리지구 또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전 그거고요. 그러니까 첫째 주 끝에 몇 채요? 한 채인 거죠. 투기관리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면 한 채인 거죠. 됐습니다. 한 채고. 둘째 주 끝에요. 최초 사업생계 인가를 시작하는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도용소유자 소유한 주택주 범위에서
3주택 X요. 그냥 안채인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토지를 소유한 적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사선 긋고 맞죠? 다만 투기과일지구 주택법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제외한다. 꼬였습니다. 됐습니다. 4번이 틀린 거죠. 개발법, 정비법 6문제 등을 보셨습니다. 아무튼 개발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비법의 저 앞에 특성과 조합을 놓치지 않으면 되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